늦가을의 어느 밤 찬바람이 유난히 세차게 불던 날이었다. 소희는 오랜만에 주말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전원이 꺼내 씨름을 즐겼고 오랜만에 만남에 이런저런 이야기로 밤을 새우게 되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고 친구들이 졸음을 느끼기 시작하자 소희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깊은 밤 바람 소리와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소란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졌다. 소희는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다. 소희가 머물고 있는 펜션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빈집들이 몇 채 있었다. 산책을 하던 중 소희는 갑자기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을 느꼈다. 돌아보니 비현실적인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맨발로 다가오고 있었다. 소희는 저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여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소희의 곁을 지나치며 싸늘한 한기를 남겼고 소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여자가 사라진 후 소희는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반대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소희는 소리의 방향으로 향했고 오래된 저택 앞에 도착했다. 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깊이 들어가고 작은 빛나는 방에 들어서자 아까 본 여자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소희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도망쳤고 나중에 그 집이 귀신이 산다는 유령의 집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소희는 항상 그 여자의 싸늘한 미소를 꿈에서 보았고 잠에서 깨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있었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이제 소희는 어둡고 적막한 곳에서 혼자 걷지 않기로 결심했다. 과연 그 여자는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 그 답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계획했다. 해변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근처 작은 마을의 모텔에 머물기로 했다. 그 모텔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있는 유일한 숙박시설로 조금 낡았지만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날 밤은 유난히 습하고 안개가 낀 날이었다. 모텔 주인은 우리가 도착하자 반가운 듯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약간 늙어 보였고 왠지 모르게 그의 눈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객실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다. 오른쪽 끝방은 아마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일 관리를 잘해야 해서요. 그의 말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의 방은 작고 낡았지만 하룻밤을 보내기에 충분할 것 같았다.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을 먹기 위해 마을로 나갔다.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모텔 주인의 경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왜 끝방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뭔가 이상한 거라도 있나? 친구 중 한 명이 호기심에 차서 말했다. 아마 그냥 낡았거나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겠지. 신경 쓰지 마. 내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말이 떠올랐다. 돌아온 후 우리는 각자 피곤한 몸을 침대에 던지고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나는 갑자기 깨어났다. 주변이 너무나 고요해서 불안해졌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살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해. 방을 정리할 때 창문을 닫았는데 그러다 바로 옆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훌쩍이는 소리.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누군가가 있는 건가? 얼마 후 소리는 멈췄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옆방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 방이 이상하다고 했던 모텔 주인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결국 용기를 내어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옆 방 문 앞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다. 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방문을 가볍게 두드려 보았다.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나는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다. 문이 열려 있었다. 어두운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흔들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마치 누군가 앉아있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젖혀지고 있었다. 내 등골을 따라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살짝 젖혔다. 모텔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근처에 사는 것으로 보이는 마을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놀라서 돌아보니 나와 눈이 마주친 건 웃고 있는 사람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방이 아닌 벽에서 반쯤 튀어나온 모습이었다. 나는 경악에 빠져 뒷걸음질 쳤다. 눈을 떼지 못한 채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나는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아침이 밝고 나는 친구들에게 발견되어 깨었다. 그들은 내가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아 걱정했다고 했다. 나는 곧바로 일어나 모텔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 우리들 중 누구도 그 방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서늘한 공기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결코 다시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혹시나 그 방의 기억을 현실로 불러낼까 싶어.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시절 서울의 오래된 원룸 건물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시내와 멀지 않아 통학하기 편리했지만 건물 자체는 꽤 낡았다. 창문은 삐걱거렸고 바람이라도 불면 문은 저절로 열리곤 했다. 게다가 건물 뒤편으로는 덩그러니 버려진 창고가 있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고 창고를 지나는 골목은 해가 지면 몹시 어두웠다.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미 자정이 넘어 주변은 한적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어두운 골목을 지나야 했다. 평소처럼 귀에 이어폰을 꽂고 빠르게 걷고 있는데 등 뒤에서 작은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소리가 또렷해지며 조심해 나는 말로 들리기 시작했다.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다. 귀가 이상해진 건가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이번에는 오른쪽 귓가에서 더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 보였구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온몸이 오싹해지며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 주위를 스치는 냉기와 함께 구슬픈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마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주변을 살펴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원룸 건물이 보였고 전력을 다해 계단을 뛰어올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빗장을 걸고서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자려고 불을 끈 후에도 머릿속에서 그날의 목소리가 떠나질 않았다. 꿈에서도 똑같이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다. 조심해, 너 보였구나.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새벽에 깨어나 보니 창문 바깥에서 희미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움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그새 사라진 후였다.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진지한 얼굴로 그 골목의 소문을 들려주었다. 몇 년 전 그 창고 바로 앞에서 한 여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단다. 아무도 그 여자를 알지 못했고 그녀는 외로운 영혼으로 그 골목을 떠도는 유령이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밤늦게 그곳을 지나면 목소리를 듣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 후로 난 그 골목을 가능한 한 피했다. 어쩔 수 없이 지나야 할 때면 일부러 한낮에 친구와 동행했다. 하지만 가끔 비가 늦어지는 날에는 그 속삭임이 다시 들려올까봐 두려워져서 귀를 막고 달리곤 했다. 세월이 흐르고 이사를 간 후에도 밤이 되면 가끔씩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다. 조심해, 너 보였구나.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나를 쫓고 있었고 나는 그날 밤 어두운 골목에서 들었던 차가운 속삭임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교류가 드문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개 서로 잘 알고 지냈으며 오래된 전통과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오는 곳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밤의 울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밤의 울음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숲에서 밤마다 들린다고 했습니다. 울음소리는 마치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 같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특유의 찢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불운이 따른다고 믿었기에 해가 지고 나면 그 숲 근처로는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지에서 한 젊은 남자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온 사진작가로 자연 풍경을 찍기 위해 여러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름다운 경치와 고즈넉한 분위기에 매료된 그는 당분간 이곳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밤의 울음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그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후 그는 밤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삼각대를 세우고 별빛 아래의 숲을 찍기 위해서였죠. 깊은 심야 사진 촬영에 집중하던 그때 정말로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억눌렀습니다. 소리의 근원을 찾고 싶어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울음은 더 절박해졌고 마치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쌍안경으로 나뭇가지 사이를 보게 되었고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매끄러운 살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겁에 질린 그는 무작정 뒷걸음질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길은 보이지 않았고 소리는 여전히 그의 귀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숲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실신한 상태였고 깨어나서는 자신이 본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뒤에 멍멍한 울음소리와 함께 이유 모를 두려움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 마을을 떠났지만 촬영한 사진을 현상할 때마다 하얀 옷을 입은 형체 가오렴풋이 찍혀있는 걸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밤의 울음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언젠가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올까 두려워하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마을의 밤의 울음 전설은 계속 전해졌으며 그 숲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